그녀는 그를 그저 떠돌이 카우보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주의 절반을 소유했고 수년간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나 정비공이 필요한 것 같군요. 엘리는 먼지 사이로 눈을 가늘게 뜨며 거의 렌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의 트럭 후드는 열려 있었고 엔진에서 유령처럼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 쪽으로 몸을 돌려 키가 크고 먼지를 뒤집어 쓴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서부 영화에나 나올 법한 검은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모자를 눈 위로 낮게 눌러쓰고 그 뒤에 땅과 어울리는 낡은 데님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등을 곧게 폈고 손은 여전히 렌치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을 제안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카우보이는 반쯤 미소 지었습니다. 제 기적 키트는 마지막 유령 마을에 두고 왔지만 당신도 그런 게 있다면 엔진과 말에는 자신이 있어요. 엘리는 망설였습니다. 해는 빠르게 지고 있었고 그녀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으며 그녀는 목장에서 아직 10마일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코요테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이 과열됐어요.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니면 발전기가 나갔거나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한번 봐도 될까요? 그가 천천히 말에서 내리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다가오는 것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두르지도 뽐내지도 않고 조용한 자신감으로 움직였으며 자갈 위를 부드럽게 밟는 꾸준한 발걸음뿐이었습니다. 그는 안장 가방을 내려놓고 헝겊을 꺼내 마치 100번은 해본 것처럼 엔진 위로 몸을 숙였습니다. 엘리는 팔짱을 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로버트요. 그냥 로버트요. 그는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불러요. 그녀는 그 대답이 만족스러운지 확신할 수 없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몇 분 동안 조용히 일하며 호스에서 기름을 닦고 펜 벨트를 확인했습니다. 해는 언덕 아래로 졌고 그림자는 땅 위로 더 길게 뻗기 시작했습니다. 이 근처에 사세요. 그녀는 대부분 침묵을 채우기 위해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이주 출신이세요. 냄새 맡을 만큼 가깝고 속하지 않을 만큼 멀어요. 엘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가 말하는 방식 때문에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20분 후 그는 청바지에 손을 닿고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견인해야겠어요. 라디에이터가 터졌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쪽으로 10마일 정도 가면 제 목장이 있어요. 거기에 트레일러랑 다른 트럭이 있어요. 연결하는 걸 도와주시면 저녁을 대접할게요. 로버트는 모자를 약간 기울였습니다. 좋아요. 트럭을 그의 말에 연결하고 그녀의 장비를 그의 안장 가방에 싣는데 1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를 걸어서 따라가다가 그가 타라고 고집할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녀는 어색하지만 고마워하며 그의 뒤에 올라탔고 너무 가까이 기대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밤 공기는 빠르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녀의 땅 가장자리에 이르렀을 때 낡은 나무 간판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실버밴드 목장 1979. 현관의 불빛이 황혼에 부드럽고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목장의 말들은 고개를 들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로버트는 그들을 헛간으로 이끌었고 조용히 모든 것을 푸는 것을 도왔습니다. 도구 잘 다루세요. 엘리가 물품을 내리면서 물었습니다. 일에 따라 다르죠. 부서진 문이랑 새는 지붕이 있어요. 일자리를 찾고 있다면요. 그가 그녀를 흘끗 보았습니다. 며칠만 있다가 떠날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만요.
그날 밤 늦게 엘리는 작은 부엌 안 테이블에 스튜와 옥수수빵 한 접시를 놓았습니다. 로버트는 샤워를 막 마쳤지만 여전히 그 날씨에 다른 옷을 입고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굶주린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처럼 먹었고 그녀가 제공한 것 이상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잔 너머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디 정착한 적 있으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랫동안 없었어요. 뭔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나요? 평화를 향해 달리고 있어요.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 대답은 그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밖에 바람이 강해져 부드러운 손가락으로 창문을 스쳤습니다. 밤은 고요함 속에서 그들 주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그 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헛간 옆낡은 숙소의 여분의 방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수락하고 감사하며 달빛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엘리는 그 뒤에 문을 잠갔고 이마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에게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차분하지만 멀었습니다. 친절하지만 폐쇄적이었습니다. 떠돌이 카우보이.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종류의. 그녀는 고개를 저었고 물 한 잔을 더 따르고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새벽 직전 충돌 소리가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엘리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밖에서는 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 옆에 소총을 잡고 부츠를 신고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절반쯤 갔을 때 그녀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림자 속에 새 인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미 헛간 안에 있었습니다. 문 중 하나가 경첩에서 떨어져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주먹 소리 끙끙거리는 소리벽에 부딪히는 몸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떨면서 소총을 들었지만 옆에서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로버트. 그는 번개처럼 움직여 침입자 중 한 명의 멱살을 잡고 기둥에 내리쳤습니다. 남자는 쓰러졌습니다. 다른 한 명이 그에게 돌진했지만 로버트는 옆으로 피했고 그의 갈비뼈에 주먹을 날린 다음 카우보이라고 하기엔 너무 유연하고 술 취한 운이라고 하기엔 너무 깔끔한 움직임으로 그의 다리를 쓸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로버트를 한 번 보고는 도망쳤습니다. 엘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로버트는 마구간의 자물쇠를 확인하고 말들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는 헐떡였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볼 더 좋은 질문이죠. 그가 땅에 신음하는 두 남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구세요? 그는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그냥 로버트예요. 하지만 엘리는 더 이상 그것을 믿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로버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말없이 일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중반까지 그는 이미 부서진 헛간 문을 수리하고 두 개의 마구간을 보강했으며 사료 창고의 헐거운 경첩을 고쳤습니다. 엘리는 서류 작업을 무릎에 잊은 채 현관 계단에 앉아 연필 끝을 씹으며 멀리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다루기 힘든 말의 무게에 굴복하거나 간단한 문수리를 저주하며 해내는 성인 남성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조용한 리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은 꾸준하고 정확했으며 굳은 살이 박혔지만 부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날 밤의 침입보다 그녀를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엘리는 마지막 못이 박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가갔습니다. 그는 이마를 닦았고 그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일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문제 많이 겪으세요? 가끔요. 이런 땅은 특히 자기가 벌지 않은 것을 가지려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경향이 있어요. 로버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유 쪽으로 걸어가 얼굴에 물을 뿌렸습니다. 술집 싸움에서 그렇게 사람 던지는 법을 배운 적 있어요. 그녀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로버트는 턱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아니에요. 훈련받은 사람처럼 움직이시네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사람을 신뢰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는 헝겊으로 얼굴을 닦고 그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제가 머무르게 할 만큼 저를 신뢰하셨나요? 그건 당신이 어둠 속에서 전직 특수부대원처럼 갈비뼈를 부러뜨리기 전이었죠. 그는 거의 미소 지었습니다. 거의요. 말했잖아요. 그냥 로버트라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그게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당신은 뭔가로부터 도망치고 있거나 뭔가를 숨기고 있거나 둘 다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죠? 로버트는 목초지를 내다보았습니다. 말들은 조용히 풀을 뜯고 있었고 바람은 키 큰 풀을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잃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엘리의 턱이 굳어졌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어떤 것 아주 희미하게 갈라진 어떤 것 때문에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더 머물 자격은 얻었네요. 제가 말하는 건 그게 다예요. 그는 그녀에게 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필요한 건 그게 다예요. 다음 며칠 동안 로버트는 목장에서 리듬을 찾았습니다. 그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사료를 돕고 몇 달 동안 처져 있던 울타리 일부를 수리했으며 심지어 낮은 휘파람과 꾸준한 손만으로 엘리의 가장 다루기 힘든 암말 더스트를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엘리는 그녀 나름대로 그를 알아내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지나가면서 그가 어디서 자랐는지, 무엇이 그를 섭으로 이끌었는지, 말을 전문적으로 훈련시킨 적이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답은 모호하고 조심스럽게 표현되었으며 마치 그가 그녀 옆을 걸으면서도 벽을 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긴 하루 일과를 마친 후 그들은 현관에 앉아 하늘이 호박색에서 짙은 푸른색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엘리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아버지는 땅은 머물러서 일할 의향이 있는 사람만큼만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버트는 지평선에 시선을 고정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땅은 그것을 만드는 손과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발을 기억한다고 믿어요. 그녀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그는 그때 그녀를 보았고 정말로 보았으며 눈은 그늘졌지만 정직했습니다. 저는 만들곤 했어요. 그러다 도망쳤죠. 결국 어느 쪽이 이길지는 아직 알아가는 중이에요. 잠시 동안 둘 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엘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말을 사랑해서 말을 잘 다루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말보다 말을 더 잘 들어서인가요? 로버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둘 다 조금씩요. 엘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 곳에 머무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의 눈은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끔요. 여기에 머무는 것에 대해 생각하세요? 그는 이번에는 더 천천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가 그런다면 중요할까요? 그녀는 눈을 깜빡였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없는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 오갔습니다. 인정, 어쩌면 이해심. 선언도 약속도 없었습니다. 단지 힘든 방식으로 생존하는 법을 배운 두 사람이 어쩌면 이번에는 다를까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트럭 소리가 자갈길 위로 쿵쿵거렸습니다. 엘리는 일어섰고 긴장이 어깨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레이예요. 로버트는 그녀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문제라도. 그녀는 침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문제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쌓은 교감은 시험대에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트럭은 먼지 구름 속에서 멈췄고 엔진은 경고처럼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엘리는 현관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고 가슴에 팔짱을 꽉 끼고 턱은 로버트가 아직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레이는 마치 그 아래 땅을 소유한 것처럼 운전석에서 내렸고 언제나처럼 그랬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그을렸으며 흙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맞춤 버튼다운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넓고 연습되었으며 세련되었습니다. 로버트는 그를 즉시 싫어했습니다. 엘리. 레이가 초대받은 것처럼 현관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 내 트럭 고장 났다고 들었어. 들러서 도와주려고 생각했지. 엘리의 목소리는 평평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이미 누가 도와줬어. 레이의 눈은 로버트를 향했고 그는 현관 기둥에 무심하게 기대고 있었지만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로버트는 움직이지 않았고 눈도 깜박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레이의 미소가 움찔했습니다. 내 친구야. 로버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장 일 도와주고 있어. 그것만 알면 돼. 레이는 웃으며 그녀에게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으니 이제 사업 얘기를 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어. 제안은 아직 유효해. 유효한 적 없어, 레이. 엘리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냥 내가 그런 척하는 것뿐이야. 그는 상처받은 척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이봐, 너도 영원히 이 장소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 알잖아. 넌 파산 직전이고 난 그걸 해결할 수단이 있어. 안 팔아.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확실해. 다음번에는 내가 물어보러 오지 않을지도 모르거든. 로버트는 그때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그녀를 위협하는 거야. 레이가 돌아섰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로버트는 차분하고 통제된 채로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초대받지 않고 왔어. 강요하고 있고. 나는 그걸 위협이라고 부르겠어. 레이는 반걸음 뒤로 물러섰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누구랑 얘기하는지 모르나 본데. 로버트의 미소는 눈에 닿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만 그런 종류는 알지. 레이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카우보이. 로버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제는 내 일이야. 엘리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둘 다. 레이는 오만함을 되찾으려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후회할 거야, 넌 항상 그랬어. 그는 돌아서서 트럭으로 걸어가 자갈기를 벗겨내며 뒤에 흙을 날렸습니다. 로버트는 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괜찮아.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엘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주먹은 여전히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을 거야. 로버트는 턱을 굳힌 채 땅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럼 나도 멈추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엘리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물쇠를 2번 확인하고 손전등으로 울타리를 따라 걸었으며 바람이 실어 나르는 모든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로버트는 헛간에 앉아 느리고 꾸준한 스트로크로 칼날을 갈았고 눈은 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자정이 조금 지나서야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금속성의 쾅 소리. 말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엘리는 로버트가 연마 구간에서 터져 나오자마자 이미 달리고 있었고 무서운 정밀도로 움직였습니다. 검은 후드티를 입은 2 남자가 그가 첫 번째 남자를 들이받아 땅에 쓰러뜨렸을 때 마구간 문을 푸는 중간에 있었습니다. 2 번째 남자는 쇠지렛대를 꺼내 휘둘렀습니다. 로버트는 몸을 숙이고 반격하여 남자의 손목을 잡고 무기가 떨어질 때까지 비틀었습니다. 1방, 2방, 남자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엘리는 숨을 헐떡이며 소총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괜찮아. 그녀가 물었습니다. 로버트는 고개를 끄덕였고 숨은 거칠었지만 꾸준했습니다. 그들은 프로가 아니었고 그냥 고용된 일꾼들이었어. 레이. 그녀가 내뱉었습니다. 로버트는 남자 중 1명 옆에 무릎을 꿇고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접힌 메모를 꺼냈습니다. 이름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녀의 재산에 대한 조잡하게 그린 지도와 붉은 X로 표시된 마구간뿐이었습니다. 엘리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들이 안마를 데려가려고 했어.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팔아서 목장의 평판을 손상시키려고. 로버트는 일어섰고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단지 너를 겁주려는 게 아니야. 그는 너를 조각조각 분해하려는 거야. 엘리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로버트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엘리는 그가 신선한 가시, 철사로 경계 울타리를 조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었고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어젯밤에는 망설이지도 않았네요. 로버트는 여전히 더러운 손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럴 필요 없었어. 이런 일 해본 적 있군요. 그의 침묵은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왜 숨기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위해 싸웠을 때.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았거든. 그녀는 침을 삼켰습니다. 이번에는요. 그는 그녀를 보았고 눈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직 알아가는 중이야. 그녀는 머그잔을 그 옆에 울타리 기둥에 놓았습니다. 어쨌든 당신이 여기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엘리는 내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로버트는 카우보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나쁜 상황에서 살아남도록 훈련받은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상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건초 더미 뒤쪽 밧줄과 부서진 마구 더미 뒤에 밀어 넣어진 낡고 먼지 쌓인 상자였습니다. 엘리는 그것을 찾으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분의 담요를 찾다가 거의 그것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상자는 무거웠고 금속 모서리에 녹슨 걸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열었을 때 오래된 헛간 먼지 구름이 그녀의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수십 장이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하고 가죽끈으로 묶인 깔끔하게 접힌 문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우아하고 정확한 필체로 J. D. 해리슨이라는 이름이 적힌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J. D. 해리슨. 그녀가 자주 듣는 이름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모두가 그랬습니다. 몇 년 전 그것은 뉴스 전체에 실렸습니다. 로버트 T. 해리슨. 이 지역에서 가장 큰 토지와 석유 인수를 주도한 침묵의 파트너. 35세의 나이로 조용히 제국을 축적한 후 사라진 남자. 그들은 그가 자선 갈라로 가는 도중 개인 비행기 추락 사고로 약혼녀가 사망한 후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슬픔, 스캔들, 죄책감, 배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조용한 인수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죽음을 위장했다고 속삭였습니다. 엘리는 봉투를 쳐다보다가 문서를 꺼냈습니다. 소유권 증서, 신탁 서류, 그리고 법률 서한. 대부분은 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로버트의. 하지만 단지 로버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사다리를 내려와 손을 떨며 곧장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노트북을 켜고 그 이름을 구글에 검색했고 거기에 그가 있었습니다. 더 젊은 버전 깔끔하게 면도하고 가장자리가 더 날카로우며 그녀의 트럭보다 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같았습니다. 그였습니다. 로버트 T. 해리슨. 주의 절반을 소유했던 남자. 그녀의 숙소에서 자고 있는 남자. 수년간 사랑을 하지 않았던 남자. 그녀는 그날 저녁 늦게 그를 목초지에서 발견했고 그는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니는 어린 망아지 중 한 마리와 함께 울타리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가가자 그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가 한마디도 하기 전에 그녀의 얼굴을 읽었습니다. 찾았어.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엘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거기에 서 있었고 손에는 서류를 들고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로버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짓말 안 했어요. 그냥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당신은 제가 떠돌이 카우보이 조용한 과거와 몇 가지 후회를 가진 떠돌이라고 믿게 했어요. 당신은 제가 당신을 믿게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가 불친절하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랬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엘리는 목소리가 떨리며 서성거렸습니다. 당신은 로버트 해리슨이에요. 당신은 제국이 무너진 후 사라진 남자예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곳으로부터 걸어 나왔어요.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왜요?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그것을 부수었을 때 제게 남은 것은 침묵뿐이었어요.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그들 주위를 부드럽게 불며 마른 풀을 흔들었습니다. 로버트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당신을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잠시 동안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돈이나 유산이나 실패를 보지 않는 곳에서요. 그들은 망치와 말을 가진 남자를 보았죠. 그녀가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뒀어요. 제가 당신을 내버려뒀다고요. 엘리는 고개를 숙였고 서류는 그녀의 손에서 떨렸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향해 달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달리고 있어요, 로버트. 여기서도요. 알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그녀는 눈물이 타오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였는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당신이 누구였는지는 상관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그 사람이에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누군지 더 이상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고 그를 희미해지는 빛 속에 남겨두었고 그의 손에는 후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뒤에서 망아지가 부드럽게 울었습니다. 로버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보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숨는 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해가 뜨기 전에 떠났습니다. 그녀는 메모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서 상자는 부엌 테이블 위에 손대지 않은 채 놓여 있었고 그녀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과 그녀가 이제 의문을 품는 모든 것에 대한 조용한 기념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더플백 하나만 쌌고 예비 트럭을 몰고 시내로 갔으며 공간이 필요했고 공기가 필요했고 로버트 해리슨이 아닌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그 이름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가 느꼈던 모든 것 신뢰의 모든 깜박임 연결이 반쪽 진실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울타리를 수선하고 그녀의 불안한 앞말을 조용히 타던 남자는 단지 로버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숨어있는 백만장자였고 그가 드러낸 것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진 남자였으며 그림자 뒤에서 세상을 지켜보며 그녀가 그림자가 없다고 믿게 한 남자였습니다. 시내 가장자리에서 그녀는 작은 길가 여관의 방을 예약했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곳의 침묵은 목초지에서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그날 늦게 그녀는 메인 스트리트의 철물점을 지나다가 뒤에서 그녀의 이름이 속삭이는 것을 듣고 멈췄습니다. 엘리 뉴스 봤어. 그녀는 돌아서서 막연하게 알아보는 나이든 목장주를 발견했습니다. 톰슨 아마도요. 그는 구겨진 지역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가구가 더 팔도록 압력을 받았어. 레이 이스턴이 개발 발자국을 넓히고 있어. 그녀는 그의 손에서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헤드라인은 나빴습니다. 기사는 더 나빴습니다. 그녀의 전 남자친구인 레이 이스턴은 땅을 빠르게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빠르게. 그의 초대장 중 하나를 받은 모든 가족은 조용히 마을을 떠났거나 감당할 수 없는 법적 싸움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제 단지 위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은 그녀의 위장을 뒤틀리게 했습니다. 실행. 저항 없이 이스턴 개발은 실버밴드의 남쪽 가장자리 즉 그녀의 땅 그녀의 집에 3개월 이내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압력 위협 침입 표적 공격. 레이는 단지 그녀를 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곡을 휩쓸고 있었고 한 번에 한 증서씩 그 생명을 질식시키고 있었으며 그녀는 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남자로부터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그녀의 모텔 창문 밖에서 세차게 불었습니다. 엘리는 작은 책상에 앉아 손대지 않은 저녁 식사 옆에 접힌 신문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로버트의 모든 기억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그의 조용한 힘, 그가 항상 새벽에 일어나는 방식, 그의 손가락 마디의 흉터, 그의 눈 뒤의 슬픔. 그는 그녀를 상처 주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작은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숨었고 그녀는 도망쳤습니다. 그가 말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가 그녀가 사랑할지도 모르는 누군가가 되었기 때문이었고 그것은 그녀를 두렵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랑은 요점이 아니었습니다. 레이가 이기고 있었고 엘리는 단지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새벽에 그녀는 차를 몰고 돌아왔습니다. 목장은 조용했고
정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공기는 먼지와 말 냄새 그리고 더 깊은 무언가 즉 돌아오는 것과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그를 헛간에서 발견했습니다. 로버트는 망아지 중 한 마리를 빗질하고 있었고 소매는 걷어 올리고 그의 움직임은 꾸준했으며 마치 그들 사이에 아무것도 깨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돌아섰고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분노도 요구도 없이 단지 기다림만 있었습니다. 뉴스 봤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있어. 알아요.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제가 떠났어요. 저도 알아요. 긴 침묵이 흘렀고 그녀의 목이 조여왔습니다. 사과나 설명을 위해 돌아온 게 아니에요. 로버트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보았습니다. 그럼 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필요하니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낸치와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남자만이 아니에요. 주의 절반을 만든 남자 레이가 모든 것을 불태우기 전에 그를 막을 수 있는 남자 로버트 해리슨이 필요해요. 그의 눈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확실해요.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 외에는요. 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장소나 당신을 보호하고 싶어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엘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로버트는 벤치에서 폴더를 집었고 굵은 글씨로 표시된 법률 파일 이스턴 홀딩스 유한 책임 회사.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크게 만듭니다. 그들은 함께 아침 햇살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레이는 힘이 있었지만 그들은 목적이 있었고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이기기에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3일 후 시내의 낡은 회관은 꽉 찼습니다. 로버트는 소매를 걷어 올리고 넥타이는 매지 않은 채 앞에 서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했습니다. 그의 뒤에 있는 큰 이젤에는 지도 증서 그리고 한 남자 레이 이스턴에게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셀회사 부동산 이전 금융 발자국의 흔적과 연결고리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는 그 옆에 서서 군중을 훑어보았습니다. 농부 교사 목장주 일부는 화가 났고 일부는 두려워했으며 모두 조용히 있는 것에 지쳐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신뢰를 드릴 이유를 드리지 못했다는 걸 압니다.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 레이의 제안이 사업이 아니라 압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보았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남자들이 제재를 받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았고 저는 지켜보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들었습니다. 이것들은 금지 명령을 위한 법적 서류입니다. 비용은 제가 부담할 것이고 여러분은 단지 우리와 함께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방은 조용했습니다. 그런 다음 나이든 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당신 정말 해리슨 맞아요. 로버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인. 그럼 왜 지금 우리를 돕는 거죠?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그러지 않았고 그랬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방에 웅성거림이 흘렀습니다. 한 명씩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일어섰습니다. 1시간 만에 서류에 25개의 서명이 있었고 이는 레이의 프로젝트를 지연시키기에 충분했지만 그들 모두 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로버트는 헛간을 서성거리며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네, 제출했어요. 금지 명령은 내일 아침 일찍 발효돼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레이가 힘을 사용하지 않는 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죠.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엘리는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로버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만 해. 자정의 엔진 소리가 고요함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엘리의 배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왔어. 로버트는 그녀에게 손전등과 워키토키를 건넸습니다. 뒤로 나가. 냉 보안관에게 전화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부탁하는 게 아니야.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로버트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가까이 있어. 그들은 그림자 속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목초지 반대편에서 헤드라이트가 번쩍였고 적어도 3대의 트럭이 있었습니다. 인물들이 뛰어내렸고 손전등이 땅을 훑었습니다. 레이의 목소리가 차갑고 건방지게 울려 퍼졌습니다. 로버트 나와. 우리 둘 다 이 땅이 피가 묻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알잖아. 로버트는 샷건을 내렸지만 준비된 채로 시야에 들어섰습니다. 내 술을 뒀으니 이제 물러나. 레이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서류 따위가 나를 막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들은 그럴 거야.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습니다. 레이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경찰 불렀어. 로버트의 소나기가 굳어졌습니다. 아니, 엘리가 불렀어. 레이는 그녀가 소총을 겨누고 그 뒤에서 나타나자마자 돌아섰습니다. 물러서 레이. 그는 달려들었습니다. 총성이 밤을 갈랐습니다. 레이는 한쪽 무릎을 꿇고 옆구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엘리는 심장이 뛰며 로버트에게 달려갔습니다. 괜찮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관자놀이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럭저럭. 보안관 순찰차가 몇 초 후에 길을 따라 달려왔고 파란색과 빨간색 불빛이 먼지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레이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미등록 무기 폭행 미수 무단 침입 혐의였습니다. 부보안관들은 설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실버밴드 위로 해가 뜰 무렵법적 싸움은 막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최악은 끝났고 그들은 첫 전투에서 함께 이겼습니다. 로버트는 다음 주 동안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관자놀이 위의 상처는 꿰맸고 멍든 갈비뼈는 붕대를 감았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고통이 단지 근육 이상으로 자리 잡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울타리 옆에 너무 오래 서서 바람이 풀을 잡아당기는 것을 지켜보는 방식에서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가 내뱉는 조용한 한숨에서. 하지만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고 그녀는 결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들 사이에 아무것도 깨지지 않은 것처럼 다시 리듬에 맞춰 일했고 말을 먹이고 목초지를 걷고 헛간 뒤에 작은 정원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침묵에는 더 부드러운 무언가 이해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언덕 뒤로 지고 하늘을 따뜻한 복숭아색과 장미색 줄무늬로 물들일 때 엘리는 그가 마구간 옆에 앉아 느리고 꾸준한 스트로크로 더스트를 빗질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망칠 거예요. 그녀가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로버트가 대답하며 앞말의 목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모두 가끔은 그래요. 엘리는 벤치에 그와 함께 앉아 무릎에 손을 모았습니다. 다음에 올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로버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요. 그리고요.
그는 그녀를 보았고 눈은 꾸준했습니다. 저는 제가 물건 건물 거래 프로젝트 제국을 만드는 데 타고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그는 말을 멈추고 언덕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단지 오래 지속되는 무언가 조용한 무언가 진실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요. 엘리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당신은 해냈어요. 로버트는 로버트 주머니에서 작고 낡은 상자를 꺼냈는데 벨벳도 새 것도 아닌 그에 대한 모든 것이 그랬던 것처럼 단순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열어 안쪽에 희미한 각인이 하나 있는 섬세하고 수공예적인 음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즉시 그 필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녀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어떻게든 그는 그녀가 한때 부엌 테이블에 남겨두었던 낡은 생일 카드에서 한 줄을 가져와 새겼습니다. 준비되면 집으로 돌아와. 엘리의 숨이 멎었습니다. 로버트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조용하고 날 것 그대로의 정직함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저는 수년간 사랑을 하지 않았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는 아니었어요. 중요한 곳에서는 아니었어요. 엘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는 교회가 필요 없어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군중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당신과 매일 아침 현관에서 들리는 당신의 부추 소리가 필요해요. 그녀는 눈물을 통해 웃고는 고개를 끄덕였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로버트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그것은 마치 항상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잘 맞았습니다. 그들은 밤이 스며들면서 잠시 더 거기에 앉아 있었고 별들이 하나씩 깜박이며 나타났으며 팡파르도 플래시도 없이 단지 두 사람이 조용하고 완전히 서로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소음 후, 싸움 후, 슬픔과 경계하는 마음의 긴 길 끝에 그들은 집에 돌아왔고 이번에는 머물 것입니다. 1년 후 실버밴드의 언덕은 수십 년 만에 가장 푸르렀습니다. 느린 봄비가 지나가 단단하게 다져진 흙에서 들꽃을 피워냈습니다. 말들은 목초지를 돌아다녔고 그들의 갈기는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헛간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아이들의 목소리는 밝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목장은 더 이상 단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식처였습니다. 엘리는 현관에 서서 짜인 포대기에 아기를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내는 아버지의 꾸준한 이마와 어머니의 조용한 고집을 닮았습니다. 엘리가 두 명의 자원봉사자의 지도 아래 말을 안장하는 10대 그룹을 지켜볼 때 아기는 약간 움직였습니다. 들판 건너편에서 로버트는 약 10살 된 소년 옆을 걸으며 인내심 있는 앞말의 고삐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목적 때문에 더 천천히 움직였고 마치 모든 걸음이 중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년은 로버트가 한 말에 웃었고 로버트는 그의 머리를 헝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네이의 몰락과 그에 따른 법정 다툼의 폭풍 후 커뮤니티는 함께 뭉쳤습니다. 엘리가 같은 방에 서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란히 일했습니다. 목장은 비영리 센터가 되었고 재향군인 위험에 처한 청소년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잃은 가족들을 위한 승마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로버트는 어떤 것에도 자신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목받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되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엘리는 내내 머리를 손 아래에 턱트 조심스럽게 현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로버트는 마구간 건너편에서 그녀를 보고 미소 지었고 그 조용하고 편안한 미소는 여전히 그녀를 매번 무너뜨렸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해리슨 부인. 그가 불렀습니다. 아침 식사 늦으셨네요, 해리슨 씨. 그는 중간에서 그녀를 만나 잠든 아기를 엿보기 전에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골아 떨어졌어. 울타리 작업 후에 내 아빠처럼. 로버트가 웃었습니다. 그렇네. 그들은 함께 걸었고 황금빛 빛이 그들 주위의 땅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목장 입구 근처의 간판이 부드럽게 삐걱거렸고 갓 사포질하고 사랑스럽게 다시 칠했습니다. 그것은 그녀 아버지가 수십 년 전에 세운 원래 기둥에 장착되었고 새로운 이름은 나무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해리슨 리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곳. 로버트는 그것을 보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아빠가 좋아했을 것 같아. 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당신을 좋아했을 거예요. 로버트의 눈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걸 얻는데 꽤 오래 걸렸어.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머물렀던 순간에 그걸 얻었어요. 그들은 잠시 거기에 서서 바람이 언덕을 구르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들의 딸은 그들 사이에 따뜻하게 눌려 있었고 목장은 소리와 정신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만들었고 강철이나 기름이나 힘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진실로 매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서로를 계속 선택하는 조용한 결정으로 만들었습니다. 해리슨 리지 위로 해가 뜰 때 엘리는 로버트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타러 가자.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렌을 어머니의 가슴에 안전하게 안고 그들은 두 마리의 말을 안장하고 로버트가 한때 땅을 지켜보며 혼자 다시는 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언덕 꼭대기를 향해 천천히 능선 길을 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상에서 그는 떠돌이나 그가 있었던 유령으로서가 아니라 남편 아버지 그리고 정확히 그가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살아 돌아온 남자로서 내려다보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사랑 이야기는 웅장한 제스처나 완벽한 시작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손과 조용한 마음으로 천천히 재건된 부서진 조각에서 태어납니다. 로버트와 엘리는 단지 서로를 찾은 것이 아니라 치유와 목적 그리고 살 수 없고 오직 만들 수만 있는 종류의 집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누구였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함께 누가 되기로 선택하는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외로운 마음조차도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면 영혼을 울리는 이야기의 구독을 고려해 주세요. 영혼을 울리는 이야기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단순한 진실을 상기시켜주는 진심 어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구독을 누르고 알림 벨을 켜고 두 번째 기회와 영혼 깊은 사랑을 믿는 우리 성장하는 이야기 애호가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기억하세요. 어디에 있든 누군가 당신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혼을 울리는 이야기.